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문법을 배울 때 이 세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일단 최소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이 문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사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읽었던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능동과 진행,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burning house 하면은 불타고 있는 집,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고 burnt house는 집이 다 타버린 거죠. 타버린 집인 거니까 탄 게 끝나, 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falling leaves는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fallen leaves는 낙엽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떨어져 있는 이제 나뭇잎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진행의 의미냐 완료의 의미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거죠.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각각 능동과 수동을 기준으로 이제 나눈 건데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멍멍이, 잠자고 있는 아기, 떨어진 게 완료된 나뭇잎 됐어요? 탄 게 완료된 이렇게 이제 child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 게 완료됐다는 건 좀 너무 잔인한데 불에 데였다는 거예요. 데였다는 거 알겠죠? 데인 아이예요. 야, 탄 게 완료된 아이하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불에 데인 거죠. 불에 데인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앞에서 전부 다 뒤로 꾸며주는 예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었죠. standing이 이제 보이를 꾸며줘서 내 옆에 서 있는 소년, 그리고 길 옆에서 달리고 있는 멍멍이, 그리고 영어로 쓰인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을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 사실 얘는 어법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렇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분사 대 동명사. 중등부에서 단골입니다. 고등부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에서는 심심하면 나와요. ing에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올라라, 다른 거 올라라. 이런 문제. 우리가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나왔었죠, 본문에. 그럼 거기에 ing가 밑줄 딱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올라라 또는 다른 거 올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진짜 핵심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진짜 핵심은.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라는 녀석 한번 대충 읽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쉬었다 할까 차라리? 쉬었다가 그냥 깔끔하게 필기할까? 지금 10분이라서 시간이 애매해요. 그렇게 합시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 파트 한번 필기해 보시죠. 첫 번째. 저는 그냥 분사라고 할게요. 분사. 지금 제목에는 현재 분사라고 나왔지만 현재 분사만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분사 부문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라는 파트를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갑시다. 자, 분사라는 말의 이 개념이 무엇이냐? 일단은 분사는 준동사의 일종이죠. 준동사의 일종으로서 동사를 형용사로 변환시킨 형태입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환시킨 형태다. 이게 이제 분사의 개념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 뜻을 알아보자면 우리는 이미 준동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복습 좀 해볼까요? 준동사라는 건 다시 한번 뭡니까?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닌 녀석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준동사라 불렀었죠. 준이라는 말이 뭐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었어. 비슷하다.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녀석들, 즉 준동사의 종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분사라는 녀석, 분사. 이 분사라는 녀석에서 분은 뭐냐? 이 분이라는 게 이제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다.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거든요. 분사라는 이 한자 뜻풀이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에서 파생되어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위에 쓴 말이랑 똑같아요. 형용사처럼 사용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풀이를 하자면 뜻풀이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녀석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죠. 뭐랑 뭡니까? 보어와 수식어. 명사 수식이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래머 빌더 교재에 있는 걸로 따지면요. 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수식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보어에 대한 거는 일단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중점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 녀석을요. 자, 그럼 품사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녀석의 종류와 해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책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종류 그리고 해석 보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류가 현재 분사라는 녀석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두 번째 과거 분사가 있죠. 일명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을 할 때 이제 현재 분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가 되잖아요.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는 동사에 ed 붙인 형태지만 불규칙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규칙 동사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죠. 일명 과거 분사는 또 우리가 pp라고도 부르죠. pp. 그죠? 왜 그러냐면 p가 past 분사가 영어로 participle이거든.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류 썼고, 자 이제 형태 썼고, 그 다음에 해석. 자, 해석은 이제 이 분사들을 각각 두 가지씩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씩.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분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되거든.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래서 분사도 똑같이 저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능동일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요. 진행일 때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뭐뭐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수동은 뭔가를 당하는 거죠. 뭐뭐가 되는. 완료는 뭐뭐 된, 뭐뭐 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부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들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품사 알아봤고 해석 알아봤고 남는 게 자리네요. 자리. 품사, 자리, 해석 요 세 가지가 중요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위치를 쓸 건데 당연히 두 가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보어 역할이냐 수식어 역할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볼 것보다 명사 수식, 즉 수식어 역할할 때의 위치만 볼 겁니다. 수식어 역할. 자, 수식어 역할에서의 위치만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가자면요. 일단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근처에 쓰는 게 기본이거든. 그럼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분사를 어디다가 쓰냐면요.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분사라는 게 한 단어일 때는 보통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단어 이상일 때 이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한 단어 이상일 때 한 단어도 포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단어밖에 안 돼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쓴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어냐 한 단어 이상이냐 뭐 한 단어 이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ing나 ed형의 어떤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단어 이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좀 구체적으로 쓸게요. ing형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분사 pp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전치사의 명사가 많이 나와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 됐어? 그래서 ing의 목적어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pp의 전치사의 명사라는 또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우리가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앞이 이걸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면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해석은 요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분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알아본 겁니다. 분사라는 게 무엇이냐? 품사, 자리, 해석까지, 형태까지 같이 알아본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내용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5번에다가 시험 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 5번에다가 시험 포인트 바로 가볼게요. 원래 분사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요, 그냥 사실상 한 개밖에 없거든요. 한 개밖에 없고요. 이 한 개는요, 중등부를 넘어서서 고등부, 수능, 대학교, 토익, 공무원 시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사하면 딱 나오는 시험이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 중력수구나. 아니요. 그거는 중3까지만 나옵니다. 고등부 이상에서는 안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현재 분사 vs 과거 분사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부동의 일이에요. 부동의 일. 이거는요, 별표를 이렇게를 쳐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맨날 나온다고 보면 돼요. 맨날 나온다. 우리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고등부를 가도 또 나올 거고요. 대학교 가도 또 나올 거고요. 토익 볼 때 또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맨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다면요, 어떤 문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능이든 토익이든 나발이든 다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명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할 때는 기본은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주로 보자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한다는 건 곧 능동과 수동을 비교한다와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능동형이고 얘는 수동형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석까지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얘는 뭔가를 하는 거고 얘는 뭔가를 당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활용하는 겁니다. 둘 다. 알겠죠? 왜냐면 어느 한쪽만 활용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조금씩 어려워져요. 하지만 일단 방법은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구분법 1이라고 쓰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법. 첫 번째 구분법은요, 당연히 해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해석을. 방금 썼다시피 ing는 하는 거고 pp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집어넣어서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맨날 현재분사 과거분사 비교하는 거에서 왜 맨날 틀리느냐?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은 새삼스럽게 현재분사 ing가 이 해석을 가지고 있고 pp가 이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뭘 모르냐면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냐,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 그래서 얘는요,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할 때 이때 바로 그 누가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의미상 주어라고. 누가에 해당하는 거. 됐죠? 근데 누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방금 이제 정우가 말한 거죠. 바로 뭐라고요? 수식 받는 명사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시를 한번 두 개 써볼게요. 문장으로 안 쓰고 그냥 짧게 쓸게요. 짧게.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book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written으로 쓰는 거예요. written English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boy 이렇게 써요. coming here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수식받는 명사가 각각 of과 of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즉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면 ing를 쓰면 되고요. 얘가 당하는 거면 pp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책은 쓰는 게 아니라 책이 쓰여지는 거니까 pp형을 썼고요. 소녀는 오는 거니까 와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니까 ing정을 썼다. 됐어? 이게 가장 정석입니다. 구분의 정석.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ing 쓰냐 이기 쓰냐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누가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요. 수식받는 명사를 잘 고르는 거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구분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구분법. 자 구분법 2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법. 자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아까 분사라는 녀석은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한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럼 이 두 번째 부분을 할 때는요. 어떤 경우에만 해당하냐면요. 명사가 나오고 분사가 뒤에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 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요 경우에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는 이 방법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됐죠? 일단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거를 좀 먼저 보여줄게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써드린 건데 ing형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요. 근데 pp형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옵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요. 오히려 ing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럼 이제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ing 뒤에 목적어 나온다, pp 뒤에 목적어 안 나온다 이 개념을 알려면요. 일단 수동태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짧게 수동태 얘기를 할게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 어법 시간에 여러분은 수동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비동사의 pp다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자, 수동태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태 문장이 있다면 이거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얘를 주어, 얘를 BPP 그리고 얘를 by의 목적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꾼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은 위에 능동의 의미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의 의미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이면 목적어 오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경우는 일단 생략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3, 4, 5형식은 전부 다 수동태가 가능하거든요. 수동태라는 거는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예요. 얘 입장에서 말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목적어가 안 나오는 1형식과 2형식이 있죠. 여기서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됐어? 당하는 놈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당하는 놈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 그리고 3, 4, 5형식에서는 여기서는 목적어가 하나, 여기서는 두 개, 여기는 목적어랑 보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3형식과 5형식의 경우에는 특히 3형식의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빠져도 뭐가 남는 게 있죠. 얘도 앞으로 빠져도 뭐가 남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4형식과 5형식은 수동태로 바꿔도 뒤에 뭐가 남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안 나온다고.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고 중상 과정에서. 특히 수동태 파트가 아니라 분사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해준다고.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거는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입니다. 딱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양이 꽤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ing 뒤에 목적어가 온다, pp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근데 반대로 ing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 녀석들이 각각 몇 형식 동사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 ing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요, 당연히 3, 4, 5형식의 경우입니다. 3, 4, 5형식의 경우. 뭐가 3, 4, 5형식 동사라는 거야? ing가. 이 ing라는 놈이 원래 3, 4, 5형식, 즉 한마디로 말하면 타동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거 3, 4, 5형식 동사를요. PPD의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 아까 전에 알아봤었던 3형식 동사밖에 없습니다. ing가 왔어. 능동형이 왔는데도 목적어가 안 나오네.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1, 2형식이라는 거야. 1, 2형식 동사. 1, 2형식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것. 자동사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수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요. 잘 들으세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 근데 말장난을 좀 쳐갖고 자동사가요, PP는 돼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동사는 PP는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완료해서.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PP라는 거는 뜻이 몇 개 있었죠? 수동과 완료의 뜻이 있었죠. 수동은 안 된다고요. 완료는 된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약간 말장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 시험 기준을 가지고 먼저 말하자면요. 이번 시험 기준이라면 여러분 이 구분법 2번은요. 안 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해요. 이번 시험 기준이라면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냥 해석만 이용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갔을 때 고등부 때 써먹으라고 사실 알려준 거예요. 고등부 때. 왜냐? 만약에 우리가 ing형 쓸래, pp형 쓸래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단어 뜻을 몰라. 어떻게 할 거야? 해석이 안 되는데. 아니 해석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ing형이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을 몰라. 어떻게 풀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됐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는 뜻을 알고는 있는데 아니 ing로 해도 맞는 거 같고 pp로 해도 맞는 거 같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예전에 쌤이 어떤 학생들 이제 그 고2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분사구문 같았거든요. 근데 performing을 써야 되냐 아니면 performed를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거냐 공연이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럼 요 녀석의 주어가 누군지가 중요하죠. 주어가. 근데 주어가 뭐냐면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게 잠깐만,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오케스트라 공연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공연한다. 오케스트라가 공연된다. 헷갈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우리가 못 푸는 거잖아.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창단을 의미한다. 중창단. 지휘자 이게 그러니까 중창단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제 공연을 하는 거겠고, 만약에 오케스트라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그 자체를 말한다거나 뭐 그런다면 이제 공연이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정의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구나, 목적어 없으니까 pp구나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법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중3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안 써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라? 해석을 해봐라. 어떤 걸 기준으로? 수식 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알겠죠? 요것만 하면, 요 해석만 잘하면은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부동의 분사 파트 1순위였습니다. 2순위 갈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시험 포인트. 여기 좀 지울게요. 2번 쓰시면 돼요. 2번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중3 전용 문제라고 알려준 겁니다. 바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 vs 동명사입니다.
이 녀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공통점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다 ing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둘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걸 제외하고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품사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자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이제부터 서술할 건데, 자 현재 분사는 형용사죠. 이렇게 좀 제가 그어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차이점이에요. 자, 얘는 형용사인데 동명사는 명사죠. 얘는 해석을 뭐뭐 하는으로 하죠.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얘는 알다시피 뭐뭐 하는 것을 쓰죠. 근데 해석을요 제가 하나씩 더 쓸게요. 뭐뭐 하는 썼죠? 뭐뭐 하는 주는도 쓸게요. 일단 뭐뭐 하는 주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동명사가요 뭐뭐 하는 것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마치 형용사랑 좀 비스무리해 갖고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명사. 이런 뜻도 있어. 뭐뭐 하기 위한.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뭐뭐 하기 위한으로 쓰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적어볼게. 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sleeping baby였어. 또는 sleeping bag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위에 거는 잠자고 있는 아기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sleeping은 뭐야? 형용사, 즉 현재 분사로 쓰인 거거든. 근데 아래 거는요, 잠자고 있는 가방 하면 가방이 무슨 잠을 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sleeping bag 할 때는. 이때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직역을 하면은요,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잠자기 위한 가방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잠자기 위한 가방이 뭔데? 침낭이야, 침낭.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명사가 뭐뭐 하기 위한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용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의 의미.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딱 이제 수업 끝났어. 이제 수업도 끝났겠다. 아, 힘들었다. 이제 제이가 딱 저희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딱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길에서 피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흡연실로 가야 됩니다. 스모킹 에어리어로 가야겠죠. 스모킹 에어리어. 됐어요? 그럼 그때 스모킹 에어리어 할 때 스모킹이 뭡니까? 담배 피기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알겠죠? 스모킹 에어리어로 가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거든요. 차이점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아주 쉬워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해석이 있죠. 이거를 그냥 대입해 보세요. 이걸 그냥 집어 넣으세요. ing가 나오면요. 그래서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이걸 하면 돼요. 말이 돼요. 그럼 당연히 현재 분사겠죠. 말이 안 돼요. 동명사입니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working stick이라고 써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working stick 이렇게 썼어. 그럼 걷고 있는 막대기야. 말 돼요? 막대기가 막 걸어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동명사예요. 그래서 working stick이 참고로 그거예요. 저기 뭐냐? 그 지팡이인데 그 한국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우리 등산 갈 때 이렇게 그 아저씨들 이렇게 찝는 거 있죠. 그게 워킹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도잖아요, 용도. 뭐뭐 하기 위한 막대기니까, 걷기 위한 막대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분은 어떻게 해라?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구별하면 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분사에서 나오는 시험 포인트는요 사실상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나. 사실 이걸로 다 나오거든요. 분사는 이걸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갖고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던 이제 이 분사와 관계대명사 간의 그런 좀 이제 공통점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사실 이거는 시험 포인트라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설명에 가까운데요. 바로 분사랑 그리고 관계대명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비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분사랑 관계대명사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잘 기억해보자. 우리 관계대명사 한참 배웠었지 전에. 잘 기억해봐. 자, 분사는 물론 한나라 할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죠. 형용사 덩어리가. 관계대명사 어땠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둘 다 일단 형용사네요. 둘 다 위치가 뒤에 있네요. 해석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사와 관계대명사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절의 형태라는 거, 주어동사가 있는. 분사는 구의 형태라는 거죠.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사와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잘 봐봐. 앞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를 먼저 써볼게요. 정확하게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때 비동사가 나옵니다. 비동사.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바로 여기서 분사가 등장합니다. ing나 또는 pp.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형태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관계대명사 예전에 생략할 때 배웠었는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요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 보면 어떻습니까? ing가 꾸며주고 pp가 꾸며주네요. 똑같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ing나 pp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요 사이에 얘가 생략되어 있다랑 똑같이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얘 갖고 뭔가 시험에 내고 싶어. 만약에 옛날이었다면 이런 걸 간단하게 뭐 이제 영작해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만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짝지어진 게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걸로 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약간 이제 낚시를 좀 치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다? 예를 들어서 앞에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coming here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 원래 제대로 답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죠? 이거 맞죠? 사람이니까 후 썼고요. 복수니까 R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치사하게 내려면 이제 얘를 갖다가 위치 같은 걸로 써놓는다거나 여기 막 이즈 같은 거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동사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현재 시제로 써놓는다거나 우리 비슷한 거 틀렸죠? 중간고사 때 기억나지? 악몽이 떠오르죠? 시 때문에 틀렸던 거 여기 과거인데 여기 현재로 써놓는다거나 됐어? 이런 걸로 이제 치사하게 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지어진 거 올바른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됐죠? 이런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사실 3번은요 좀 부수적인 녀석이고요. 중등부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놈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놈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하시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나오는 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우리 중간고사 때 아마 나왔던 유형으로 기억하는데 이 단어가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되느냐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번호 있잖아 1, 2, 3, 4, 5 한 다음에 얘가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뭐야 이거 나 이런 거 이런 시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를 커밍을 주는 거야 커밍을 주고 난 다음에 지워놓고 커밍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째에 들어갔냐 영작 관련된 거 근데 여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를 이제 뭐 중간에 껴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낚시를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제율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분사에서의 핵심은 뭐다? 1번과 2번 즉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비교하는 거 부동의 1입니다 부동의 1이 이거는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 시험 잘못 낸 거예요 잘못 낸 거야 근데 이거 항의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 정도로 무조건 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동명사도 우리 중3 시험에서는 그냥 맨날 단골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이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다? 해석으로 보고 나오면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시험 포인트까지 한번 쫙 다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뭐 사실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시험 포인트에서 뭐 풀이법이나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거만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애저원급 배즈 요 비교 구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문을 한번 좀 봅시다. 예문을요. 이 분사 파트를 했으니까.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제 사실상 전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대충 읽고 넘어간 이제 예문들이 있으니까 그 예문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니까 이제 꾸밈받는 명사에다가 언제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밑줄 친 녀석들이 기준입니다. 달리고 있는 멍멍이고요. 잠자고 있는 아기고요.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떨어진 게 완료된 나뭇잎이고요. 타버린 아이예요. 네, 대잉어입니다. 막 불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상상하지 말고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자면 이제 여기에서 the boy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morning이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written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받는 녀석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standing next to니까 내 옆에 서 있는 소년, 소년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돼요. 걔가 달린다. 편지가 쓰여졌다. 됐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냥 쉽게. 소년이 서 있다, 걔가 달린다, 편지가 쓰여졌다. 됐어? 이렇게 주어 동사 해석하듯이 하면은 아주 우리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막 의외로 또 막 PP형 제대로 못 써갖고 틀리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진 않겠죠. 부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여기 the girl 그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보다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대과 is 이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이 비동사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who play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서 한번 몇 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객관식 문제를 좀 몇 개 볼게요. 저는 객관식 문제. 쭉 넘어가서 한 21쪽쯤을 볼까? 21쪽? 요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21쪽에 30번 문제 한번 봐볼까? 30번 자, 동명사와 현재분사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아까 전에 어떻게 하라고 너무 했죠? 쉬운데 이거. 아니 당연히 쉽죠. 네. 근데 그 너무 쉬운 거를 왜 100점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ing형들을 이제 전부 다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ing가 분사라면은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 근처에다 써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앞에다 쓰거나 뒤에다 쓰거나. 그렇죠? 일단 앞에는 더가 있고 뒤에 뉴스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인조이드가 있고 뒤에는 더가 있거든요. 선생님 더 바이올린이니까 얘가 얘를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봐봐. 이건 팁인데요. ing나 pp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있죠.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 이렇게 꾸며줄 때 그때 더나 어 같은 관사 있죠. 걔네들은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 근데 지금 보면 ing 뒤에 더가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꾸며줄 말 없죠. 그럼 이거 뭡니까? 동명사야, 동명사. 됐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sleeping이 child, singing이 bird를. 여기 봐봐요. singing bird 부분 앞에 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singing bird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알겠죠? 여기서도 wearing이 앞에 있는 더보이를 불러주네요. 됐어?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다면은 뭐 하는 중인을 집어넣어서 해석해보라고 했죠. I heard a shocking news from him. 나는 그로부터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충격적인 소식. 그렇죠?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 중인 즐겼다. 말이 안 되죠?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뭐 하는 것? 동명사. 3번은 covered is sleeping child. 잠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고 있는 새고요. 그리고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밑줄이 나왔을 때는 그 명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밑줄 표시를 하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요. 소식이 충격을 준다. 애가 자고 있다. 새가 노래한다. 소년이 있는다. 됐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명사와의 이제 비교를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좀 괜찮은 게 있을까?
쉽고 잠깐만. 모두 고르시오 문제 한번 해볼까 이거? 37번? 37번을 한번 해보자. 37번. 자 이번에는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방금 전에 알려준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명사가 있는